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050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을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오르면서 630선 포인트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도 했던 오늘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화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 자체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중에는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를 또 준비할 때이죠. 자, 쉬시기 전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투자 전략 꼭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전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트렌드 정말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분이죠.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 쉬는 날 잘 안 쉬시기로 유명한데 이번 연휴는 그래도 좀 쉬실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는 항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급한 소식이 있을 경우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에 좀 연휴 때도 안 쉬시고 계속 뉴스를 보시는지라 계속 이슈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정말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가실 수 있고 이 연휴 동안에 새로 나오는 이슈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갈등을 키웠던 미국과 중국이 이제 다시금 좀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거는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한동안 이 둘이 화해하는 거 풀리는 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나아질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시황을 볼 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보고 좀 사실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사실 방송에서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그 방송이 인기가 없고 물론 그런 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좀 남들이 하는 것과 좀 반대적인 그런 이제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사실 저번 주에 이제 홍콩 시위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해소가 안 될 경우 시장을 급격하게 또 다시 하락시키는 그러한 어떤 하락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다행히 이 홍콩 송환법이 잘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물론 이제 홍콩 시위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강도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홍콩 문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어떤 이 도시 자체가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떻게 보면 격전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홍콩 문제를 두고 결국 중국도 한 발 물러났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또 크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홍콩 문제가 해소되면서 갑자기 거짓말처럼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뭐 금이나 아니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다 쏠렸다면은 지금은 이 안전자산에서 다시 이제 금 가격 하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 가격이 크게 또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갑자기 이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달라진 흐름 조금 더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은 더 완화된 느낌으로 좀 더 네.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슈를 좀 더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뭐 언젠가 종결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갖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히 뭐 종결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좀 완벽한 협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패권 다툼이란 게 둘이 이제 싸우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싸울 정도까지 가야만 싸움을 그만두게 되는데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가 않았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무너질 때마다 트럼프가 계속 우리 미중 무역 협상 할 것이다, 뭐 재개한다. 그러한 좀 어떤 쇼맨십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다시 이제 어떤 증시 자체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곤 했는데 요번에도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좀 펼쳐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이 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그 정도 남았는데 보통 과거의 어떤 이 미국 대통령들 뭐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1년 전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재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 사실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사실 뭐 미국 이제 개인 소비자들까지도 조금 이렇게 번지면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했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중국과도 계속 싸우기만 하고 북한과도 계속 싸우기만 하고 이란과도 계속 싸우기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야. 다 우리 미국인들이 위해서 내가 그동안 애썼고 지금 결과를 봐. 지금 너희가 내 덕분에 더 잘 살고 있지 않니?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대북 관련 굉장히 강경파인 볼튼 결국 경질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좀 글로벌 증시를 좀 이 따뜻한 기운이 감싸게끔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한다. 이 부분이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도 일단 뭐 최종 타결은 되기가 힘들겠지만 뭐 스몰 딜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화해 제재 완화해주면은 이 미국산 대두를 뭐 수입하겠다 그런 식으로 추가 수입하겠다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스몰 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스몰 딜이라도 어디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국 언론에서 또 반가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역 전쟁의 충격을 완화할 중대한 조치를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확실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장 전망까지 한 번에 또 정리해 주시죠. 네, 앞에서 뭐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이 동시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장중에 일단
이 선물 시장에서는 한번 출렁임이 있었으나 다시 이제 뭐 연기금 수급 확 들어오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오늘 거의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도 지금 이제 어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중국에서 또 이전에 그 중국이 보복 관세를 추가 조치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좀 알려줬던 이 환구시보 편집장이었죠. 후시진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중국이 곧 무역 전쟁, 충격 완화 관련된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또 그렇게 먼저 좀 이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키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분위기 굉장히 뭐 그렇게 최악으로 치닫고는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OECD 뭐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들이 이제 조금 역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좋은 구간에서 갑자기 이 경기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 보인다. 그러면은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 이야기 한번 들어봤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좀 준비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고 장중에 혹은 쉬는 날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 함께 챙겨가시고 전략 삼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온 상담은요. 문자 상담이네요. 2022님께서 남겨주신 선익시스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9,020원이고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오르면서 일단은 매수가 위로 현재가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익시스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이 선익시스템 같은 종목은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LOV, 러브 이제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죠. 올레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한 번씩 붙으면서 사실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 상승 모멘텀이 한 번씩 계속 붙는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 섹터적인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의 어떤 이 지속적인 성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크게 우리가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물대가 좀 위로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 있는 편이죠. 이전에 10,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요 이제 부근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안정적으로 한 10,000원권 정도의 이 가격이 들어서야 그 다음에 좀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이 추가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시되 한 8,000원까지는 또 뭐 지금 글로벌 증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불확실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8,0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8,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8,000원 구간에서 이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 계속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8,000원 아래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 매수
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8,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OLED 관련주네요. 선일 시스템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님께서 남겨주신 컬러레이 볼게요. 컬러레이 매수가는 2,100원이시고 그리고 비중을 30% 갖고 계신다고 알려주셨네요. 오늘 컬러레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오늘도 살짝 그래도 장중에 수익권을 갖다가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입니다. 컬러레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이 흐름 자체만 봐도 우리가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흐름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계속 좀 많이 달리고 있죠. 차익 실현이 최근에 좀 많이 됐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일단 이 2,100원 위로는 우리가 어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좀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이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을 딱히 좀 하기 힘든 이러한 좀 테마성으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은 항상 가격 어떤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이 좀 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신 것 같고 이 기업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사실 해외 성장을 목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 시진핑이 방한한다 뭐 그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지만 어떤 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실적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은 뭐 꾸준히 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외국 기업이고 우리가 굉장히 받아볼 수 있는 정보나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추석 끝나고 긴 연휴 이후에 또 장이 열릴 건데 그때 이 1,900원 부근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2,100원을 안정적으로 양봉으로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뭐 어떤 강력한 테마가 있는 종목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컬러레이 일단은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2,000원에 30%. 162,000원에 30%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파실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예. 또 저희 상담 받아볼게요. 매도 타이밍 예. 도와주세요. 예. 네, 일단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K이노베이션을 한 번쯤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거의 뭐 올해 들어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작년 사실 말부터 계속 하락만 한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이 뭐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LG화학과 비슷하게 지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석유화학 기업이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큰 성장세 그리고 이 배터리의 어떤 큰 메리트를 이 기업은 아직까지 온전히 100%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 SDI랑 비교를 해보면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 주가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개요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석유화학 사업 부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99%는 2차 전지를 보고 매수를 하시거든요. 2차 전지 배터리를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2차 전지 배터리만 하는 회사를 사고 싶고, 그리고 순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아지 혈통을 따질 때도 이게 순수 혈통이냐 아니면 섞였냐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이 투자라는 것도 똑같거든요. 내가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도 보고 들어간 거면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을 하는 게 맞으신데,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배터리만 보고 나는 어떤 기업을 매수를 했다 하시면은 차라리 삼성 SDI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슈만 보고 SK이노베이션을 사신 거예요? 아니, 다목적으로 하는 거. 네. 그 정제 마진 같은 것도 보고.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 투자를 그래도 오랜 기간 하셨고, 이 정제마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도 조금 안목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제마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경기가 확실하게 턴을 하는 신호를 보시고 사실 석유화학은 건드리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석유화학을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유가도 한번 크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공급량은 확 늘었는데 글로벌 경기가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났는데 반대로 수요는 또 감소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정제마진이 계속 좀 하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급 물량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은 지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으로 보신 거라면은 저는 섹터 변경을 조금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석유화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저는 LG화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쪽에 좀 더 그러면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전지 배터리 쪽 이슈로는 삼성 SDI가 훨씬 세고요. 그리고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보다 2차 전지 배터리 이슈가 더 셉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쪽도 봤을 때 사실 어떤 기업 경쟁력적인 부분은 LG화학이 더 세다. 결국 이 SK이노베이션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지만 더 큰 수익을 바라신다면은 뭐 삼성 SDI나 아니면 지금 석유화학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차라리 LG화학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네, 말씀해 주세요. SK이노베이션 그럼 매도가는 얼마로 잡아야 돼요? 추석 연휴 이후에요. 지금 일단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앞에 산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17만 원 위에서, 그러니까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요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이제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실현해 주시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고 수익 극대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TV 보시면서 전화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80님께서 남겨주신 코데지 컴바인 한번 가볼게요. 매수가는 3,223원이고요. 25% 비중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 상당히 변동성이 최근에 컸던 종목이고 애국 테마주로 묶이면서 한번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뭐 그 이후에 그래도 조금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애국 테마 그렇게 엮여서 뭐 신성통상이랑 같이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이 브랜드 옷을 혹시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 브랜드 옷을 실제로 사 보셨나요? 저는 사실 옛날에 코데지 컴바인 옷을 사보기도 했고 입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디자인이 살짝 좀 독특하고 뭐 나름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장도 많이 사라지고 사실 뭐 인터넷상으로 이
속옷이죠. 속옷 그런 브랜드로는 아직까지 뭐 몇몇 분들은 입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주변에 뭐 자라나 아니면은 유니클로 그런 옷은 정말 많이 입지만 코데즈 컴바인 이 옷은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이 실제로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뭐 중국에서도 뭐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 시장 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만 봐도 우리나라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 고급화 전략이 있지 않는 한 중국 시장도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일본하고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수출 규제 이거 또 한 번 이렇게 확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지금 당장 사라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게 항상 주가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기대를 하는 것과는 또 반대로 갑니다.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셔야 되는데 지금 소문이 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뉴스로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 일본 막 욕하고 뭐 다 그러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한 번 더 부각이 될까 저는 다소 좀 너무 큰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좀 약 손실 구간이시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LOVE 러브 섹터에 좀 집중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감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 성격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도 약손 실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테스요. 테스요. 반도체 장비주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550원. 비중은요? 비중은 10% 정도 돼요. 10% 18,55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아, 지금 예. 좀 손실 중이실 것 같은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받아볼게요. 테스 도와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테스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뭐 최근에 사실 이 반도체 업황이 정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 지표만 봐도 반도체가 뭐 전년도 대비 수출이 막 마이너스 30%까지 그렇게 급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기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반도체를 이렇게 모아놓은 중심 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또 사상 최고치를 뚫으러 가고 있죠. 이게 저는 많은 분들께 반도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국가고 반도체가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주를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일단 현재 이제 이 반도체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30 이제 비메모리 세계 1위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비메모리 쪽으로 사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지금 일단 사업 전략을 좀 짰는데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비메모리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거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타이밍에 비메모리 시장 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비메모리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그 핵심 장비를 이 미세 공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D램 가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D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그 추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물론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곧 반등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그냥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어차피 결국 잘 될 거예요. 그럼 반도체 장비도 다 잘 쓰일 거야가 아니라 반도체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체 핵심 공정들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테스는 그렇게 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뭐 이 흐름 자체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반도체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계속 하락만 하다가 지금 반도체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니까 박스권에서 좀 일단 이 하단부를 어느 정도 좀 잡은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스몰 딜이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지금 이 턴어라운드 할 어떤 이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 이슈들을 제가 지금 다 설명은 못 해드리겠지만,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한 2만 원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단계적으로 일단 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사신 가격이 18,500원이시니까 요 이제 가격 위로, 그러니까 여기 본전에서 약 수익권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 19,000원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투자 전략을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2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올라왔을 때 또 수익 실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 마케팅인가요? 에코 마케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800원에 30% 정도 돼요. 네, 29,800원에 30% 빠르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네, 제가 이전에 정말 좋아했던 기업이 나왔네요. 사실 제가 이거를 작년 중순부터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사촌 누나가 광고 회사의 다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아마존 한번 들어보셨죠? 네. 예, 아마존 기업 전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인드, 그 문구가 홈페이지에 딱 박혀 있는 거 보고 되게 흥미롭다. 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광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나 지금 AVOD라고 해서 이게 광고 기반 VOD가 지금 한참 뜨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수혜 기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전망이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업을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8,000원 이하에서 거의 45,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뭐 거의 1년 6개월 만에 5배가 상승을 했는데, 조정이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조정 구간이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저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5,000원 부근까지 내려오시면 그 부근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3만 원 부근까지는 바라보는 투자 전략을 좀 그렇게 세워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또 상담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상담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함께 해주시고 못다한 이야기 마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바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수요일에 특별한 코너죠. 이현석 전문위원의 LOV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OV는 하반기 수익 탄탄하게 내줄 섹터의 약자를 모은 말인데 어떤 섹터들인지 간단하게 또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L은 LNG의 L이고요. 뭐 최근에 LNG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 같은 경우에는 5G, O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O를 또 5G O라고 그렇게 제가 좀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EV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V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전기차도 워낙 이제 뭐 성장이 확실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당연히 주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E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중국 BOE 관련 이슈로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던 올레드의 그래서 이 러브 섹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은 글로벌 경기 둔화 기조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섹터, LOV 섹터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중에 또 오늘 한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5G, O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최애 섹터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5G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올해 이후에도 계속 좀 오를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는 건 일단 올해까지다. 그렇게 저는 올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뭐 사실 좀 완전히 안 좋은 소식인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글쎄 좀 캐스션 마크가 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지금 이 5G 시장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이동통신사 기지국 관련해서 공동으로 이 통사가 구축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이통 3사 간 굉장히 이제 치열한 이 고객 모시기에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사실 이 이통사들이 분명히 경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지국을 따로 자기 회사의 돈으로 따로따로 구축을 해서 우리 기지국, 우리 5G가 더 좋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은 완벽한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산당 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5G 같은 경우에 이 통신은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많은 분들이 화해의 제재 그리고 또 화해의 제재 완화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의 어떤 통신망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 중국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도 6% 이하로 곧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5G 어떤 이 기지국을 구축을 하는데 큰 돈을 각 이통사마다 따로 구축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너희 좀 싸우지 말고 공동으로 구축을 해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이나 유니콤하고 차이나 텔레콤이라는 이 두 이동통신 회사가 기지국을 공동으로 구축을 하기로 하면서 운영 비용 자체를 분담을 하자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는데 뭐 이제 운영 비용을 분담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이동통신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지국을 따로 깔아서 더 많이 깔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지국을 같이 깔아서 원래 이제 까는 거에 한 반 정도밖에 깔리지 않는 것은 이 통신 장비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 어떤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콤하고 차이나 유니콤하고 텔레콤이 각각 한 2천억 위안 정도를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위안이 우리나라로 지금 한 168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168에 2천억을 여러분들이 곱해 보시면은 거의 3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5G 올해 상반기에 이 5G 기지국 깔고 하면서 10조도 사실 안 썼는데 이 중국의 어떤 그 대륙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30조를 절약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절약하는 비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5G 통신 장비 회사의 어떤 기대감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이 5G 통신 장비 회사들에게는 다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악재로 작용을 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RFHIC 같은 경우 사실 중국 화웨이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이 중국 시장이 이제 드디어 열린다. 중국 시장 뭐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한 3년 안에 우리나라 기지국 수의 10배 이상이 깔릴 것이다.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주 만에 거의 50%가 오른 게 RFHIC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 고점 부근에서 한번 급락을 했죠. 하루 만에 10%가 확 빠졌는데 항상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실 소문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국 관련 악재 이슈를 먼저 이제 시장에서 알고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판단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RFHIC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5G 대표주로 알고 있는 KMW 같은 이런 종목들 사실 뭐 KMW는 올해 뭐 이러다가 10배 가까이 10배의 상승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KMW도 사실 ZTE 관련해서 이 중국의 익스포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이 KMW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요. 중국 익스포저가 한 25%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RFHIC 같은 경우에는 중국 향 매출 비중이 전체 한 30%를 조금 넘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이제 25%와 32%가 만약에 중국에서 이 5G 공동 구축을 만약에 이동통신사들이 갑자기 다 같이 한다. 그래 버리면은 이게 중국향 매출이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향 매출 비중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악재는 언제나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항상 언제나 발생하는 악재를 두고 이거는 이래서 팔아야 돼. 이거는 또 다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팔아야 돼 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중국에서 두 개의 이제 이동통신사가 5G 통신 그 기지국을 같이 구축을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 5G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5G 투자는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최소 5배 이상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거고 그 시장에 일단 발을 걸치기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을 100% 장악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여러분들 지구본 한번 돌려보시면서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나라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저희 이제 부모님께 많이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도 어디 있지 그러면서 한참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분명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국토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5G 내수 시장 자체도 엄청 작아요. 우리가 5G 시장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5G 투자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외국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 투자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크게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 핵심 통신 장비 회사들이 얼마나 발을 뻗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큰 이 5G 섹터의 상승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최애를 다루는 자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공동 기치국 구축 소식이 악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5G 관련주들의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만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G 섹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또 종목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살짝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 종목 오늘은요 빨간불을 켰지만 여름 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좀 저점을 찍기도 했던 만큼 앞으로의 반등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5G 섹터를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종목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시죠. 네, 일단 제가 그동안 5G 관련주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락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잘 보지는 않는데 희한하게 단기적으로 너무 큰 수익이 나서 제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종목 역시도 이제 5G 관련주인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언급해드린 종목은 좀 달라요. 이 종목은 5G 부품 관련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아이폰 11이 공개가 됐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스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 혁신적인 부분이 이 삼성의 갤럭시를 따라오지를 못했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애플 아이폰 11에게 땡큐라는 좀 그런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 아이폰이 좀 부진한 스펙과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좀 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이 기업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힌트는 조금 이제 이게 뭐야 그러실 텐데 비만입니다. 비만. 뭘까요? 네. 근데 여기에 정말 이제 많은 힌트를 제가 좀 함축적으로 담았고요. 왜 이게 비만 힌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추석 연휴 이후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장 궁금한데 저도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들어오시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장중에 그리고 그때그때 뉴스가 날 때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또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 다산네트워크스가 일주일 만에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수익이 나셨어요? 이 종목이 9월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반전됐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10%가 조금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아,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급락했을 때부터 제가 계속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이 BW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분 사채라고 해서 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굉장히 이제 거의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발행 주식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요, 이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이 차이만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G, 뭐 KMW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다산네트워크스도 이제 뭐 유선망 관련 기업이지만 향후 이제 무선망에서 유선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기업 굉장히 앞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정말 이렇게 많이 수익을 내가지고 많은 분들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팁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5G 이야기를 정말 이제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발로 뛰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것을 좀 말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기업 보고서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 그러니까 사실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공시로 이 사업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사업 내용을 보고 사실 그거를 베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우리가 뭐 사실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억 단위로 투자도 하시고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에 우리가 만족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너무 불확실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눈으로 확인을 한 거는, 오늘도 이제 뭐 FR텍이나 뭐 중개계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중개계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이제 여러 이제 대형 건물들, 뭐 코엑스나 아니면은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여러 이제 지하철역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결국 아직 안 깔렸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뭐 기지고 다음으로 중개가 구축되고 그 다음에 또 유선망이 그 뒤에 또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5G 준 전문가니까요. 꼭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꼭 함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정말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